68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주며 퇴직금까지 털어 도와준 아버지. 손자들 용돈까지 챙겨주며 완벽한 할아버지 역할을 해온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받으셔야 해요라며 용돈을 거절하는 자식들. 시끄러우실 테니 집에서 쉬세요라며 손자 생일 파티에서 제외시키는 가족들. 하지만 정작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돈이 아니면 어디서 구해요? 부모님이 봐주시는 게 당연하죠. 평소에는 늙었다며 쉬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당연히 이용하는 자식들. 68세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자 돌봄까지 떠넘기며 당연하다고 말하는 가족들.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는 저도 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저는 올해 68세 박민수라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일이었어요. 매년 그래왔듯이 40세인 아들 준호와 37세인 딸 서연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죠. 봉투에 각각 50만 원씩 넣어서 건네주려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할 때 아닌가요? 처음엔 겸손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받으셔야 해요. 연금도 적으실 텐데 우리가 걱정돼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68세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동네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내 지영도 자식들 편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도 이제 자식들한테 받을 나이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없을 만큼 늙어버린 건가요? 아직도 매달 문구점에서 수입이 있는데 왜 저를 부양 대상으로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자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현실을 모르는 고집쟁이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이해를 못하시지? 라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정년까지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었죠.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업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연이까지 대학에 보내려니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도 두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 결혼식 비용으로 퇴직금의 절반을 써버렸고 서연이 결혼할 때는 나머지 절반까지 다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보증을 서서 해결해줬죠. 손자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또 다른 기쁨이었어요. 준호네 아들 지훈이와 서연이네 딸 예나, 이 아이들 용돈 주는 재미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생일마다 선물 사주고, 명절 때마다 세뱃돈 챙겨주고, 퇴직 후에는 작은 문구점을 차렸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자식들 도와줄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손자들한테도 계속 용돈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마치 제가 현실을 모르는 고집쟁이 노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지영도 노인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자식들이 제 조언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40년 직장 생활의 경험이나 인생의 지혜 같은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대와는 다르다는 말만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손자 지훈이의 8살 생일이라서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는데 갑자기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지훈이 생일 파티인데요. 응, 알고 있어. 선물도 준비해뒀고. 아, 그게. 아버지는 집에서 쉬세요. 애들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손자 생일인데 할아버지가 빠진다고요? 무슨 소리야? 지훈이 생일인데 내가 왜 안 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정말 시끄러울 거예요. 아버지 연세에 그런 소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이 계시면 아이들도 눈치 보고 불편해할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8년 전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일마다 빠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니요. 딸 서연에게도 전화해 봤어요. 서연아, 오늘 지훈이 생일 파티 가지? 아, 아빠도 오세요? 근데 애들이 정말 많이 와서 할아버지는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 지영은 그래도 가야지라고 했지만 저 혼자만 가기에는 너무 어색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집에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손자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된 건가? 68세면 그렇게 늙은 건가? 저녁 때 가족들이 돌아와서는 지훈이 생일 파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영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모든 가족이 다 있는데 저만 없더라고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왜 안 왔어? 라고 지훈이가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는 피곤하셔서 집에서 쉬신다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면서 고민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다니 다시 제가 필요한 때가 온 건가 싶어서 기뻤죠. 아빠, 회사에서 팀장 자리가 났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 왜 떨어진 것 같아? 글쎄요. 제 경력이나 실력으로는 충분했는데. 그래서 제가 40년 직장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승진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도 있지만 인간관계와 처세술도 중요하다고, 상사와의 관계는 어떤지, 동료들과는 어떤지 물어봤죠. 그런데 준호 반응이 싸늘하더라고요. 아버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버지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소리야?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겠어? 요즘 회사는 성과 중심이고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요.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런 인간관계나 처세술 같은 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40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속상한 건 아내 지영의 반응이었어요. 당신도 이제 시대 좀 따라가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을 이해해야지. 제가 꼰대가 된 건가요? 68세면 제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이인 건가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도 저를 찾지 않고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인간이 된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구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된 건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내 지영의 변화였습니다. 노인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나도 내 남은 인생이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평생 집안일만 하고 당신과 애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싶어.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못 도울 때 하는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 다 하라는 거야?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래도 지영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속상한 건 자식들까지 쟤를 꼰대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뭔가 말을 하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또 시작이다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느 날 손자 지훈이가 놀러 왔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스마트폰 게임 하실 줄 알아요? 아니,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 그러자 지훈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역시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에요. 8살짜리 손자한테까지 옛날 사람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제가 끼어들 자리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가끔 제가 말을 하면 아, 네라고 대답은 하지만 진심으로 듣지는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제가 가족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늙었다고 받기만 하라고 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준호가 어느 날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집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2천만 원이면 제 문구점 1년 수입과 맞먹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준호의 말투였습니다. 이건 급한 일이니까 다르죠. 아버지 돈이 아니면 어디서 구해요? 평소에 아버지는 이제 받으셔야 해라고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저도 따져봤죠. 그럼 예전처럼 아빠가 도와줘도 되는 거야? 평소에는 내가 늙었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런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 가서 그런 큰 돈을 구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늙어서 용돈 받기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저한테 손을 벌리더라고요. 딸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준호 오빠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아빠 돈 말고 어디서 구해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평소에 하던 말은 뭐야? 아빠가 받기만 해야 한다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급한 일인데 어떡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 편할 때는 저를 늙은이 취급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ATM기 취급하더라고요. 결국 그때도 도와줬어요. 문구점 운영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빼서 준호에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 건가요? 그 후로 더욱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손자들을 봐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왜? 회사에서 갑자기 회식이 잡혔는데 애엄마도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서요. 68세 나이에 8살짜리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요? 그래도 손자니까 마다할 수는 없었죠. 오후에는 서연까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예나도 좀 맡겨주세요. 남편이랑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결국 지훈이와 예나 두 손자를 동시에 돌보게 되었습니다. 8살과 6살이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거든요. 뛰어다니고 싸우고 울고 배고프다고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숙제도 봐줘야 하고 씻기는 것까지 다 혼자 했어요. 68세 몸으로는 정말 힘겨웠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자식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봐주시는 게 당연하죠. 애들도 할아버지랑 있으면 좋아하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는 제가 늙었다고 쉬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하룻밤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제가 거절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봐주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죠. 68세 할아버지한테 당연히 손자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는데 스트레스와 과로로 더 악화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문구점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요? 네, 이 나이에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쉬시고 몸을 아끼셔야 해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병원 진료 결과를 말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담담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약만 잘 드시면 되죠. 제가 정말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68세면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데 말이에요. 더 속상한 건 제가 몸이 아픈데도 여전히 손자 돌봄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했지만 하루만 부탁드려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68세 당뇨, 고혈압 환자한테 무슨 철인 3종 경기라도 시키는 건가요? 문구점 일도 예전만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무거운 것을 들면 숨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예전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화가 났어요. 몸이 아파서 일찍 문구점 문을 닫고 집에 왔는데 지영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부쩍 게을러졌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68세 몸이 예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다들 모여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평소에는 제가 늙었다고 받기만 하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저를 이용하시잖아요. 자식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용돈은 받으라고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저한테 손 벌리고 늙었다고 쉬라고 하면서 손자 봐달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봐야 하고 준호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급한 일이었잖아요. 급한 일이면 68세 할아버지한테 떠넘겨도 되나요?
여러분 말대로 제가 늙었으면 손자 돌보는 일도 힘들다는 걸 왜 모르세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용돈이나 보증금 지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손자 돌봄도 미리 부탁하지 마세요. 저도 제 스케줄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그래요?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하신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이 독립적이라고 하니까 저도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건데 왜 이기적인가요? 딸 서연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68세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해요. 문구점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몸도 안 좋고 수입도 많지 않으니 문 닫고 진짜 은퇴하겠다고 말이에요. 가족들이 정말 당황해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구점을 정리하고 저만의 별도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앞으로 10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노인 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아내 지영이 다니는 곳 말고 다른 곳으로 말이에요. 서예반에 들어갔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평생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정말 당황해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기적으로 변했다면서 서로 전화하며 수군거리더라고요. 특히 준호가 다시 전세 보증금 문제로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아버지, 정말 도와주실 수 없나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봐. 아버지가 보증 서주시면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 보증인 역할을 해야 하니? 이제 40살인데 스스로 해결해.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예나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니까 정말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빠,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도 부모잖아. 스스로 해결해야지.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어요. 나도 68살이야. 이제는 내가 쉴 나이라고 너희가 그랬잖아. 몇 달 동안은 정말 서먹했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먼저 준호가 달라졌습니다. 전세 보증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후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뭐가?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직접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설 학원에 예나를 맡기면서 얼마나 비싼지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제가 무료로 봐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빠도 68세이신데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은 서예반 모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제는 제가 거절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와줄 때는 정말 고마워하고요. 손자들도 달라졌습니다. 지훈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서예 작품 보여주세요. 이게 뭐라고? 우와, 할아버지가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는구나. 예나도 제가 노인 대학에서 배운 걸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내 지영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서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진짜 부부다운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정신을 차렸어. 우리 나이에 서로 챙겨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에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서로를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면서 진짜 가족다운 사랑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68세부터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정말 기대가 돼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요. 언제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